글쎄요. 저는 뭐 초기부터 네. 사고 플러스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사고가 났을 것이다. 네. 사고가 난 거는 뭐 술 먹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 못할 행동도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뭐가 됐는지. 네. 그러니까 사고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 사고를 사건화시킨 것은 전적으로 그 친구의 부모님이 책임이 존재한다. 근데 그것은 형사적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모르는 거고 네. 도덕적 책임에 대한 거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미리 네. 전화를 드릴 수도 있었는데 친한 그죠 송군의 네. 부모님한테 미적거리면서 그 미적거림이 결국은 사건으로 만든 거다. 그 사건이라는 것은 뭔가 의문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구심을 계속 높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실제 이 사건의 형사적 책임을 실제로 묻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쉽게 물을 수가 없죠. 형사적 책임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증거가 명확지 않은 사건들이 워낙 많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건 그런데 이제 사고가 사건이 됐는데 이 사건을 또 사건화시킨 것이 수사기관의 책임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필 또 뭐 예를 들면 경찰의 수사 능력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또 진영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겹쳐지면서 왜 뭐 증거를 감췄네, 왜 발표를 하지 않았네 이런 것들이죠. 하지 않은 상황도 존재하죠.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엄격히 적용하고 있었고 공보규칙이 바뀌었고 변사규칙이 바뀌면서 경찰도 사실 좀 하는 그런 순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합쳐지고 경찰에 대한 불신들 이전에 적지 않게 존재해 이것이 합쳐지다 보니까 일파만파 그건 분명히 경찰 고위층에서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 조금 아무리 변사 사건이라 하더라도 네.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라든가 이것 때문에 좀 발표를 조금만 더 일찍 해줬으면은 아니니까 음모론 나오고 아니니까 음모론 나오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사건화됐고 사건화가 사건화를 더 낳은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포인트는 술입니다. 술. 이 사건 물론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선을 다하겠다. 김청룡 경찰청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든 가능성을 좁히면 세 가지입니다. 송군이 어떻게 물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나는 타의에 의한 누군가 밀어넣었다. 타살이 되겠죠. 또 하나는 사고사. 또 하나는 스스로가 들어간. 그런데 이 이면에 그럼 그 전까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 사망한 손정민 씨 그리고 친구 A 씨 혹은 제3자가 개입됐다면 그도 한강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네. 술이 야기하는 효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알코올이 어느 정도 소화 가능한 양 이상으로 섭취가 이루어지면요. 대뇌에 올라가서 가바 수용체라는 곳에 알코올 분자가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 많이 들어보셨을 네.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막 분비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기쁘고 행복한 생각이 들게 되는데 조금 있다가 마치 조증처럼 막 다양하게 과잉 행동이 나오게 되고 감정도 격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손해가 위축이 돼요. 그래서 균형이 잘 잡히지 않고 밸런스가 지금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몸에 근육에 대한 그 조절 능력도 상실되고요. 그래서 비틀거리거나 헛디디거나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되고 기억 상실, 해마에 영향을 줘서 기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과연 어느 정도 음주가 있었고 음주 상태에서 어떤 인터액션이 상호간의 행동이 있었는지 이게 관건인 사건인 거죠. 술을 포인트로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궁금한 점들을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가수는 부검 결과 현재 손 씨의 사인을 익사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사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사인 사망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내인사, 외인사. 네. 내인사란 것은 신체 내부에서 일어난 현상 때문에 사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심장이 정지가 되고 뇌가 정지가 되죠. 네. 그런데 만약에 뭐 암이라든지 폐결핵 이런 형태의 질병 때문에 심장 정지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병사, 내인사가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일어난 현상 때문에 그렇게 사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외인사, 바깥에 있는 요인 때문이에요. 이 사건은 질병이 아니죠. 당연히 부검 결과 어떠한 사망을 이르게 할 만한 병의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바깥에서 일어난 요인 때문에 사망이 이루어진 것인데 네. 그 사망의 직접적 요인은 의학의 영역입니다. 다른 영역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의학적인 부검을 해본 결과 심정지의 그 원인은 물에 들어가서 호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면서 결국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서 심장 기능이 정지되는 이것이 익사인 거죠. 네. 그러면 다른 사망의 원인이 가능할까?
예를 들어 골절, 뼈가 부러진 흔적이 있거나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둔기로 부딪힌 그런 외상이 있거나 어디 흉기로 피부와 근육질을 뚫고 들어와서 실혈, 혈관을 건드린다든지 해서 많은 피가 나서 실혈에 의한 쇼크사라든지 이러한 여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독극물이 있었느냐? 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 이상의 0.1 이상이 발견되었다. 이런 정도의 결과입니다. 결국 사망의 원인은 익사 이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문제는 그 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선행 사인이라고 하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익사를 초래한 것이냐, 아니면 원치 않았는데 실족이라든지 사고로 물에 들어가게 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타의로 외력을 작용시켜서 물에 빠뜨리게 한 거냐. 이것이 관건인 사건인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오후에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손 씨의 실종 당일인 오전 4시 40분쯤에 남성이 한강으로 걸어가는 걸 봤다. 이런 제보가 나왔다는 지금 보도가 됐어요. 네.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7명이 목격을 했다고 하는데 단 이 남성의 신원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과 좀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경찰이 그러니까 그 40분의 행적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밝힐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는 CCTV든 영상 장비일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가 뭐 셀카를 촬영하다 우연히 촬영이 됐다라든지 네. 혹은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혔다든지. 근데 지금 그것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인데 목격자가 나왔어요.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고 이들이 남성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뭐 응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좀 주관적인 심리적인 요소로 보자면 유족 측에서는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극구 부인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로 물을 싫어한다. 네. 자발적으로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알코올의 영향이 개입이 되어서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냐의 의문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과 상관이 없다면 아마 이 남성은 손정민 씨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이 목격 진술로만은 신원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목격 진술이 손 씨와 맞닥뜨려질 수 있는지 그 낚시꾼들이 찍은 사진 그 시간 메타데이터 내에 있는 시간 방향성 그다음에 손정민 씨의 행적과 시간 관계상 위치상 각도상 맞닥뜨려지는지 다른 제3의 사람은 없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확인되어야만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될 것입니다. 이 A 씨의 입장문에서 좀 주목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주목할 필요도 없고요. 그건 A 씨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입장문일 뿐이고 이걸 하나하나 뭘 분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피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손정민 씨가 가장 큰 피해자고 유족분이 가장 아프시고요. 그 가운데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서 A 씨 친구에 대해서 원망도 쏟아내시고 그러실 수 있고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그 입장이면 그렇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사건이 그 A 씨의 어떤 의도적인 행동이 전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면 A 씨도 상당히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처음에 그런데 문제는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 3시 38분에 손정민 씨가 안 보였을 때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같이 찾았다든지 그리고 A 씨 부모님이 한강공원에 오셨을 때 역시 부모님께 연락해서 함께 걱정을 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었다면 그다음에 뭐 지금 나오는 많은 신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두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손정민 씨 부모님의 의문과 아쉬움은 정말 죄송하지만 A 씨 그 가족분들은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감당해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나중에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어서 법과학적으로나 법의학적으로나 또는 경찰 수사적으로나 A 씨의 책임이 아니란 것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 친구 A 씨의 심리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이 한강에서 남성이 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는 이 제보가 오늘 공개된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런 질문을 계속 주고 계세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이 남성들의 그 연락처와 신원 확인이 대단히 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분들이 찍은 사진들을 검증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왜 늦게 됐느냐 의문 이런 걸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경찰의 역할은 언론이 아닙니다. 있는 사실 있는 걸 다 공개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확인된 건 모두를 종합하고 분석을 해서 첫째로 이 사건이 범죄 사건,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할 형사적 사건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형사적 사건이 아닌 것에 경찰 공권력이 투입돼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형사소송법상 금지된 사안이에요. 네. 하지만 이 사건 처음에 실종으로 시작이 되었고 변사 사건이에요. 변사 사건의 내사가 이루어져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면 내사 종결 처리하고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목격자가 있고 여러 제보가 있고 또는 증거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언론이 어디서 확인해서 기사 보도를 했는데 왜 경찰은 이걸 안 밝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휴대폰은 첫째
손정민 씨와 함께 강으로 들어갔는지 그럼 강바닥 수색에 대한 해군의 투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기대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의 가능성은 아니죠. 혹시 잔디밭이나 한강 그 공원 내 어디에 떨어졌을 수가 있고 휴대폰이란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 가져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사실 찾기 회복하기 어렵고 누군가가 직접 내가 가져갔어요라고 가져오지 않는 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강에 있고 그것이 발견되길 기대하고 바라야 되겠죠. 네.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최근에 나온 낚시꾼 목격자의 진술, 그다음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40분의 공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목격자나 더 바라건대는 영상, 사진 등의 그 자료들이 확인된다면 가장 좋겠죠. 그 부분에 네. 집중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유족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사가 좀 촘촘하게 치밀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언제 습득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5월 11일이라고 특정을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경찰이 이 손 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이틀 뒤인 바로 5월 2일 날 그 유실물 발견 시 반포 안내센터에 가지고 꼭 이게 신고를 해달라라고 해서 3차례 협조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월 8일 날 센터를 방문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비번인 사람들에게는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했을 때 바로 이 환경미화원은 자기는 그때 발견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일 날 본인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5월 8일 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미룬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른 지역에 있는 환경미화원도 아니고 거기에 계속 그 경찰과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왔었는데 네. 본인이 그 휴대폰인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식적으로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면 수사를 했는데 검사가 불능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잘 체면이 안 걸리는 체질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발동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거부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명백하게 형법상에 있어서의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불법적으로 본인이 그걸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영적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한다면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라도 과연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경찰의 수사가 더 필요한 대목까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이 휴대전화 포렌식했지만은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궁금해했던 뭐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는 단서가 되지 않은 겁니까?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바로 오전 7시 2분에 전원이 오프되고 난 이후에는 일체 켜진 것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언제 어디서 이렇게 발견이 됐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동석자 A씨의 그 변호인 측에서 지난번에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이 그 동석자 A씨 어머니가 4시 27분에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했을 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시 30분에 이 손 씨의 부모에게 아들을 지금 찾아야 된다라고 통보를 하고 난 이후에 손 씨의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까 세 번째 바로 이 동석자 A씨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화기가 바뀐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이 동석자 A씨 휴대폰에다가 전화를 하는데 6시부터 전화를 했을 때 계속 신호가 갔다는 거죠. 신호가 갔다는 거는 휴대폰이 켜져 있었다는 그렇죠. 거고요. 네. 7시에 이제 그 전원이 오프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그 기지국에서 위치가 잡혔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위치가 뭐 한강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다시 됐는데요. 그렇다면 4시 27분과 6시 사이에 누군가가 이 휴대폰을 갖다가 켰다가 7시에 휴대폰을 껐다라고 하는 그 가정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을 켰으며 그리고 이 휴대폰이 발견된 이 장소에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4월 25일부터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거기에 비가 온 것이 9차례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여기다가 갖다 놨을까 그것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것이 이 친구 또 동석자 친구 A 씨의 범죄 혐의 입증이 아니고 이 그 손 씨가 어떻게 해서 물에 들어갔는가는 익사하게 된 경위와 익사 현장에서 동석자 A 씨가 혹시 어떤 그 기억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8시간 동안 블랙아웃 됐다라고 해가지고 전혀 기억을 못 한다라고 하는데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동석자 A 씨가 바로 손 씨의 아버지에게 얘기를 한 것은 내가 같이 있는데 갑자기 손 씨가 막 이렇게 뛰어나와가지고 자기가 그 신음소리 낸 그 손 씨를 끌어올리는 바람에 옷과 신발에 흙이 묻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언제 얘기했냐면 블랙아웃이 지난 이후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 유가족들은 익사 경위에 대해 가지고 좀 속 시원하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을 것이지 네. 그것이 뭐 어떤 그 범죄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